우연히 조선일보에서 본 기사 내용인데요. 한 한국인이 호치민시를 방문했다가 한국 화장품이 너무 비싸게 팔리는 것을 보고 베트남에서 한국 제품을 팔고 배달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금 싸게 팔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2년여가 지난 후 이 쇼핑몰은 폐업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멕시칸 음식점을 창업한 청년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당시 월 매출이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에 달했다고 하네요. 코로나의 여파로 결국 폐업한 곳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꽤 유명했던지 아직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베트남에서의 창업,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 사우스TV입니다. 베트남 창업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얼마 못 버티고 망한다더라. 사기당했다고 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래서인지 베트남이 사업하기에 정말 유달리 힘든 나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베트남이라서 사업이 힘든 것이 아니고요. 사업은 원래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고통의 시간과 사기당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베트남 창업과 관련하여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지루한 정보들을 드려볼까 합니다. 진짜 핵심만 뽑아서 말이죠. 임택임이든 창업이든 베트남으로의 이주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꾹 참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창업 절차는 자본금 그리고 업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두 가지 절차가 있죠. 바로 투자 라이센스와 비즈니스 라이센스입니다. 보통 이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요. 완료까지 한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업종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이 두 개의 단계를 지나시고 나면 텍스 코드, 즉 사업자 번호를 받기 위한 사업자를 내시고 은행 계좌 개설, 비자 신청 등 체류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진행하게 되죠. 이 또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두 달이긴 한데 제 경험상 대부분 3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 즉 사업의 형태는 어떤 게 있을까요? 6개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 사무실, 브랜치 오피스, 유한회사, 법인, 조인트 벤처, 그리고 PPP가 그것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려 볼게요. 대표 사무실은 모회사를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현지에서의 상행위가 전혀 불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없고 간단한 시장조사, 상담, 행위만이 가능하죠. 반면 브랜치 오피스는, 즉 지점은 이런 상행위가 어느 정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직을 구성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업태 모두 모 회사의 업종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위하지 않는 사업을 베트남에서 별도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유한회사입니다. LLC 혹은 LTD라고 하죠. 가장 많이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입니다. 개인 사업자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유한회사는 1인부터 최대 50인까지 주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조인트 스톡이라고 불리는데요. 한국의 법인과 비슷합니다. 감사 시스템이 존재하고요. 설립인이 3인 이상 필요합니다. 주식 발행도 가능하고 또 향후 실적에 따라 상장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한회사와 법인은 모회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현지 법인으로서 베트남의 법을 완벽하게 따라야 하며 업종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조인트 벤처는 큰 기업들 간의 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많이 쓰이고요. PPP는 민관 협동 사업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아무래도 개인이나 해외 기업이 창업을 할 경우에는 대표 사무실, 브랜치 오피스, 유한회사의 형태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궁금한 것이 아마 자본금에 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베트남은 법에서 정한 특수한 업종, 예를 들면 금융, 의료, 보험, 핀테크, 교육, 건설회사, 부동산 관련 업종을 제외하면 자본금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자본 창업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소자본의 기준이 개인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이 외국인들에게는 어쨌거나 다소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무실이든 가게든 영업의 장소가 있어야 하고 또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럼 세금은 어떨까요? 기본적인 세금을 살펴보면요. 자본금 10억 돈까지 해서 연간 200만 동의 법인세를 냅니다. 부가세는 좀 더 다양한데요. 0%, 5%, 그리고 최대 8%까지 있습니다. 물론 수입에 따른 세금도 존재하죠. 부동산의 경우 단순히 보유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를 하거나 사업을 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엔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그리고 고용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해고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나 아이를 기르는 여성, 임산부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보호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수습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고요. 직원이 잘못을 했다 해도 바로 자르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회사의 이익과 영업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증명이 쉽지 않죠. 회사에서 제공되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혜택으로는 의무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해서 급여의 10.5%를 부담해야 하고요. 업종에 따라서는 직원의 라이센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강사, 귀금속 판매, 건강 관련 업종들이 그에 해당이 되겠죠. 끝으로 투자자, 즉 창업의 비자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현지 법인에 고용되시는 경우 레지던시 퍼밋과 워크 퍼밋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비자가 있고요. 이 투자자의 경우에는 3년, 5년 두 종류의 장기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최소 투자금 217만 불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이 1년짜리 비자이고 갱신형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베트남의 창업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간략한 내용만 숙지하셔도 창업 관련 상담을 진행하실 때 훨씬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어느 나라든 마음먹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에는 반드시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또 존재하고요. 또한 가난한 나라일수록 리스크 관리에 역량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불가항력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사기당하는 위험은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이 사기와 관련해서는 이런 마인드셋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잣대로 베트남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베트남이 선진국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태국 정도까지만 발전해 준다 해도 이 나라는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현재 한국을 빗대어 베트남을 본다면 무엇 하나 마음에 드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50만 원이 평균 임금이라고 가정한다면 시장의 캐파도 그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임금의 수준도 투자금의 수준도 베트남 평균인데 많은 분들이 수입은 늘 한국만큼을 당연하게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에서 불가능한 일이 베트남에서 가능할 거라는 기대를 버리십시오. 한국에서 불법적인 것은 베트남에서도 불법입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사업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상식 밖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일이라면 심지어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공하기 위한 요소들을 먼저 갖추어야 하잖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사업이 잘 되기 위한 요소들을 먼저 갖추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비정상적인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요사이 그런 영상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창업 절차에 따라서 대략 계산만 해보아도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숫자들이죠. 그런 비정상적인 숫자가 나온다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진짜가 있지 않겠냐고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네 번째, 최소한 자신이 원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한 공부와 필요한 기술을 준비해서 오셨으면 합니다.
맛은 음식점의 기본이고요. 숙박업은 시스템을 잘 알아야만 손님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베트남이 인구도 많고 전망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가서 사업 한번 해볼까 하는 막연한 생각. 그럼 막연한 생각이 막연한 기대를 낳고요. 막연한 기대는 결국 막연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 4가지 마인드만 장착하셔도 사기당할 확률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베트남에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조언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해주세요.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에 늘 주의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